요양보호사TV 이기론입니다. 그 케어다 케어홈하고 지금 단체 교섭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조원이 지금 6명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노동조합은 그 전국을 하나로 묶었거든요. 이걸 단일 노조라 합니다. 전국을 하나로 묶은 단일 산별 노동조합. 그러니까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전부 하나의 노조원이죠. 그런데 이제 사업장하고 단체 교섭을 할 때는 그 사업장하고만 하죠. 그 사측의 케어다 케어홈에 이제 그 단체 교섭을 보냈는데 법인이다 보니까 그 법인의 본부가 난 부산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수도권역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무사를 위임해서 왔는데 이렇게 대형 노동조합이 있어요. 민주노총의 노동조합도 있고 한국노총의 노동조합도 있는데 거기는 원체 이제 대형이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군함은 조그만 일에 그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가입하는 건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최소 뭐 한 50명 이상 이렇게 가입하고 그 가입 수도 그 근로자의 과반수가 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단체 교섭을 보내죠. 그런 이유는 이제 단체 행동에 이어질 거를 생각하고 하는 건데 우리는 단 1명이라도 사측과 단체 교섭을 보냅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을 보낸다는 거는 그 임금 협상, 우리는 1월 달에 임금 협상을 근로자 개인하고 해야 되는데 열등한 근로자가 우등한 사용자와 교섭이 안 되죠. 그냥 올려주는 대로 받고 마는데 그걸 노동법이 알기 때문에 그 소급해서 1월 달부터 소급해서 1년 동안 그 임금 교섭을 합니다. 우리는 5%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던 그 수가에 녹아 있다고 하는 그 처우 개선비 월 10만원 이거를 이제 요구안에 올려놓았어요. 그럼 이제 협상 대상이 되는 거죠. 한 명이 해도 우리는 이제 단체 교섭을 보내는데 대형 노동조합은 원체 크기도 하고 그리고 한두 명이 파업을 해봐야 실효성도 없으니까 최소한 과반수 노조를 만들어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죠.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은 이 파업의 어떤 투쟁력보다는 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법. 근로기준법. 그래서 또 의료법 이런 걸 활용해서 투약을 못한다. 그동안 투약했지만 투약 안 한다.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투약 안 합니다. 투약 안 하면 그거는 부당한 짓이니까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야 맞는 거예요. 거부의 상을 받는 거라요. 만일에 여러분이 약을 주다가 목에 걸려 죽었다. 그럼 여러분 과실치사로 그냥 들어갑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그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약 주는 행위가 불법 의료 행위를 했잖아. 그래야 뭐 꼼빡 없이 객소리 못하고 깜빵에 들어가야 돼.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노동조합이 같이 들어가서 단체 교섭하면서 그걸 선언을 하고 사측에서도 그걸 듣고 옆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노조 간부로 참여를 해요. 그 지역의 지부장을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단협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노조가 참여하는 거예요. 노조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노조의 수혜를 받는 게 이제 근로자들인데 이렇게 해서 그 준법 투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주주야야 비비에 보면 야야 간에 그 야와 야 사이 거기 보면 그 야와 야 사이에 퇴근 후 출근 시간이 9시간밖에 안 돼요. 퇴근 후 출근 시간. 퇴근 후 출근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최소 11시간을 보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근무 패턴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야와 야 사이에 연속 휴무 시간이, 이거 휴게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이에요. 연속 휴무 시간이 11시간 이상이 돼야 된다. 보통은 몇 시간입니까? 보통은 15시간 이상 되죠.
18시에 퇴근해서 09시에 출근하니까 그게 15시간이거든요. 15시간에 연속 휴무 시간이 보통 주어지는 거고 상식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법은 11시간은 지켜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법을 보여줘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측에서는 법이니까. 그래도 안 하면 우리는 퇴근을 일찍 하든지 출근을 늦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린 퇴근 일찍 하겠다. 퇴근 일찍 하는 게 좋으니까. 09시에 퇴근인데, 야사에서 09시에 퇴근인데 07시에 하겠다. 그리고 뭐 그럼 그동안 임금 안 주겠다. 그런 법이 어딨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시간에 맞춰서 한 거고 법은 당신들이 위반한 거니까 우리가 2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2시간 뺄 수가 없어요. 노동법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 노동법을 가지고 근로감독관이나 검사실에 가면은 근로기준법이 너무 엄격하니까 그걸 또 엄격하게 적용을 해요. 그래갖고 사용자를 보호하는데, 네, 물론 이제 법원에 가면 또 그 법대로 하는 거는 이제 또 분명해요. 그건 또 객관적으로 하니까 공평하게. 법원은 좀 공평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투쟁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약과 연속 근무 시간 이것만 가지고도요, 사측은 한 명이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을 위해서 근무 패턴 자체가 바뀌어지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들 골치 아프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한 명에 대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돈을 좀 위자료 더 주고 또 실업급여 받게 해줄 테니까 계약 다시 하고 계약 종료로 하자, 뭐 이런 요구 조건이 들어오죠. 근데 한 명이니까 이분이 또 어차피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멘탈이, 싸우는 사람도 힘들어요. 노조원도 힘들어요. 그 사용자는 더 힘들지만은 노조원도 힘들거든요. 이걸 견디질 못해요. 착해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요구하는 대로 뭐 실업급여 플러스 그동안 체불임금 그거를 이제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업급여는 뭐 간단하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번에는 6명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근로조건 상승과 임금 상승, 그리고 노조와 같이 준보 투쟁해서 가면, 그러면 아주 요양원에서도 요양보호사로 일하기가 쉽죠. 첫째는 이제 복지사와 간호조무사가 명령을 못해요. 응? 업무 지시는 원장만 할 수 있다고. 왜 그러냐면 복지사도 전문가, 요양보호사도 전문가, 간호사도 전문가. 근데 너희들이 왜 우리 일에 간섭하냐고. 너네가 뭔데? 응? 아니 막말로 요양원의 꽃이 요양보호사라며. 그러면 너네들은 잎사귀도 안 돼. 그럼 받들어. 그러면 깨갱합니다. 그리고 아예 원장 있는 데서 아주 박살을 내고, 지금 말 안 들으면 바깥에 나가서 막 떠들어 대는 거예요. 간호조무리기들아, 니들 일이나 잘해. 우린 니네 부하가 아니야 하고 떠들어대면 기가 팍 죽죠. 왜냐면 걔들 소수 아닙니까? 간호조무사 1명, 2명 있고 요양보호사 많잖아.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제 원장이 힘을 중간 간부로 이렇게 힘을 실어줘서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데, 노조가 들어가면 그 힘을 확 빼버리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활용을 극대화해서 여러분의 근무 조건, 임금 상승, 또 여러분이 원하는 뭐 실업급여라든가 또 이렇게 산재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산재가 되면 바로 연차 쓰라 막 이러는데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연차를 왜 연차를 써요? 산재휴가 쓰는 거지.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최저임금의 근로자, 하청 근로자, 우리도 참새도 죽으면 잭소리 한다는데 우리도 소리를 내자.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 없기, 요양보호사 TV 이기론입니다.